혹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게 진짜 맞는 걸까? 하고 고민해 보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사실은 꽤나 복잡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소비 그냥 물건 사는 데서 그치지 않잖아요. 그쵸?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티셔츠 하나를 입어도 거기에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담아서 표현하곤 하죠. 소비가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된 시대인데요. 도대체 우리는 왜 갑자기 이렇게 지갑으로 투표를 하기 시작한 걸까요? 자, 그럼 이 현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네, 바로 미닝 아웃입니다. 이 말이 또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는 게 재밌죠? 미닝, 의미랑 커밍 아웃, 드러낸다는 말이 합쳐진 건데요. 이게 그냥 착한 소비랑은 좀 달라요. 훨씬 더 적극적이죠. 말 그대로 커밍 아웃 하듯이 내 소비를 통해서 나의 사회적, 정치적 신념을 세상에 딱 하고 드러내는 아주 선언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조용히 실천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완전 다르죠.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비건, 해시태그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서 내 선택을 세상에 알리고 여러분도 같이 해요 하고 참여를 막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신념이 이제는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MZ세대들을 보면 이 미닝아웃이랑 또 한편으로는 명품을 막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가치를 따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시를 한다? 이게 딱 들으면 완전 모순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둘 다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외치는 자기 표현의 서로 다른 방식일 뿐이라는 거죠. 이 돈줄 문화 들어보셨죠? 선한 가게를 돈으로 혼줄 내주자 이거예요. 이걸 보면 미닝아웃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긍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막 나서서 착한 기업을 응원하고 심지어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하나의 놀이처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대단하죠? 자, 그럼 대체 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심리를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타고니아 재킷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단순히 따뜻해서만은 아니겠죠. 그 옷을 입는 순간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속해 있어 하는 그런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가상의 도덕 집단에 합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 소속감이 우리의 자존감과 만족감을 쭉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 미닝아웃이 어떻게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탁탁 채워주는지 보여주거든요. 먼저 보세요. 내 가치관에 맞는 브랜드를 내가 직접 고르면서 자율성을 느끼고요. 또 이 브랜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련된 사회 이슈는 뭔지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나 좀 괜찮은데? 하는 유능감을 느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관계성에 대한 욕구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채워지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소비겠어요. 훨씬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나 혼자 만족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사실. 외부적으로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사람 혹은 비싼 유기농 식품을 사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그냥 환경만을 위한 선택일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아주 복잡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바로 나는 이걸 살 만큼 돈도 있고 동시에 이걸 신경 쓸 만큼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윤리적인 소비가 예전의 명품백처럼 새로운 지위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내 소비 하나가 부와 선함이라는 갖고 싶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신호탄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내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냐? 아니면 그냥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한 행동, 즉 미덕 신호냐 하는 그 경계 말이에요. 실제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보다 그저 도덕적인 모습을 연기하는 것, 보여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놀랍고도 복잡한 심리적 함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그 선한 의도가 어떻게 정반대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도덕적 허가라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이 정도면 나 오늘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슬쩍 좀 안 좋은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의 허가증 같은 거죠. 자, 여기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장바구니 썼으니까 피자는 제일 탄 걸로 시키고 콜라도 플라스틱 병으로 마셔야지? 바로 이런 심리죠. 마치 마음속에 도덕 통장이 있어서 착한 일로 저축을 했으니 나쁜 일로 좀 인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잔고를 계속 맞추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머리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패스트 패션 브랜드 옷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나? 그리고는 속으로 에이, 나 하나 안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면서 스스로를 막 합리화하죠? 바로 이렇게 내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 때 느끼는 그 찜찜하고 불편한 마음, 이게 바로 인지 부조하고요. 결국 이게 태도 행동 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복잡 미묘한 힘들이 막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심리적 함정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의식적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10초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이게 정말 내 가치를 위한 거야?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야? 둘째,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예 불필요한 걸 사지 않는 것. 이게 사실 최고의 실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긍정적인 선택들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하면서 내가 이런 변화를 만들었구나 하는 효능감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 세 단계만으로도 우리는 무의식적인 소비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깨어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각의 전환이에요. 어떤 착한 제품을 더 살까를 고민하는 덧셈의 소비에서 어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뺄셈의 소비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구매는 정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저 더 나아 보이는 나를 만들기 위한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